안녕하십니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코로나19 심리지원단 영남대학교병원 안윤정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재난 중에서도 감염병 재난은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이 주가됨에 따라 가정에 머물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가족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가족 갈등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 갈등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 2월부터 우리 곁으로 찾아온 코로나19가 가족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이 증가되었다. 자녀들 돌봄 및 교육 시간이 증가되었다.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응답한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경제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도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녀 및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자녀 돌봄 및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가계경제의 악화는 가족 스트레스 및 가족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가족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37.4%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주요 갈등을 겪는 가족원은 배우자가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갈등 중 부부 갈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식사 등 가사노동 증가로 인한 부담 문제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각자의 생활 습관 문제가 71.7%, TV 오락 등 여가 활동에 대한 의견 차이가 14%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 가족들이 각자 개인 일정에 맞춰 사회생활을 해나가던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부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 지속되면서 문제로 불거지고 이것이 갈등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생활에서의 변화와 가족 갈등의 증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 요구도 조사 결과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후 정기적으로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2년 3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 및 개인위생 물품 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소 줄어든 반면 자녀 돌봄 및 독거노인 등 복지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 부부 및 가족 갈등 심리 상담 등 가족관계 및 가정 경제와 관련된 서비스의 요구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가 발생 초기보다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및 가족 갈등 심리 상담에 대한 서비스의 요구도의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쌓여가고 있는 가족 내 갈등 및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족 갈등은 가정 내 학대 및 폭력의 위험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시기에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는 가정폭력 역시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내 학대 및 폭력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가정 내 학대나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족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관계 변화 및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관계 변화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전제해야 할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가족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상황에 따라 생활해 오던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있게 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가족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가족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서로 싸우거나 참고 있기보다는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 힘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가족 갈등에서 벗어나 조금 더 안정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난 지금의 상황을 가족 구성원에 대해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평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갔던 사소한 행동, 말투, 습관 등이 더 불편하고 짜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던 말투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배려한다면 가족들과의 관계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평소 가족들에게 불쾌함을 주었거나 바뀌기를 바라는 습관을 알아차리고 가족들에게 요청할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의사표현을 해보세요. 식사나 샤워 순서 등 서로 양보하거나 배려하고 담배나 음주 등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건강한 가족관계 만들기를 위한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양육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극복하기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직장의 근무 형태나 학교 수업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짜증이나 화 등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일과 가정이 분리되지 않은 채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했다고 심하게 자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과 양육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자녀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잠시 멈추고 각자의 시간을 가진 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양육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이완요법이나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해보세요.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민주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 내 역할 분담과 가족들이 다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합니다. 가족회의를 통해서 식사 준비나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분담하고 식사 시간, 컴퓨터 사용 시간 등 가족들이 함께 지켜야 할 생활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해 봅니다.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가족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해 나가도록 해봅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대화를 합니다. 비난과 질책 등 가족 내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사용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가족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감정이 앞서는 섣부른 대화보다는 갈등 상황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가족 구성원이 하는 말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전달법은 갈등을 예방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나 전달법은 우리에게 부모 역할 훈련으로 잘 알려진 토마스 고든이 소개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나를 주어로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생긴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너를 주어로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 명령, 질책, 평가하는 너 전달법과는 반대되는 의사소통 방식이지요. 나 전달법의 3요소는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 때문에 생긴 나의 감정으로 이 세 가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하고 뒷정리를 바로 하지 않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식사를 하고 난 후 설거지를 바로 안 하니까 내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너 전달법으로 말한다면
당신은 왜 매번 밥을 먹고 설거지를 바로 안 하는 거야? 내가 똑같은 말을 몇 번을 하게 만드는 거야가 되겠지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나 전달법으로 말해주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너 전달법으로 말해주기를 바라시나요? 상대방이 나 전달법으로 말해줄 때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들게 하는지 알아차리게 해주어 나의 행동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다섯 번째는 가족 간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집안에서 함께 생활한다고 해서 항상 서로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삶에 관여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심리적으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과 함께 공동 시간을 정하고 그 외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가족 구성원끼리 과도한 기대와 간섭보다는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필요시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기적으로 국가 트라우마 센터나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마음건강 테스트를 받아보면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신건강을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수면이나 식습관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2주 이상의 심각한 우울감이나 흥미저하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족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저와 나눈 건강한 가족관계 만들기 방법을 실천하면서 코로나 시대 가족의 행복을 지켜내고 더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